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도대체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시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부드러운 척을 하면서 며느리 앞에서는 반대로 행동한다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과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뻔히 알게 될 것을 사람 피곤하게 왜 저러고 다니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먼저 관련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랑과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 된 임산부입니다. 시아버지는 연애할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누나, 신랑, 남동생 이렇게 3남매가 있습니다. 다 미혼이고 시어머니와 셋이 같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봤을 때는 교양 있고 경우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너네만 잘 살면 되고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결혼 과정에 참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과 신랑이 1억 5천만 원, 친정과 제가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3일마다 전화하고 주말에 다 같이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구경 가자 하시고 툭하면 신랑이 없으니 허전하다 라고 하시며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나와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허전해서 서운했냐며 매일 일찍 퇴근해서 밥 먹고 주말에도 집에 있으니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3남매는 시어머니 성향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만 전화와서 너가 신랑한테 시댁 가자, 어머님이랑 어디 가보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친해지고 해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신랑이 없을 때만 전화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눈치가 없고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면서 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뜻대로 안 되고 하니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신랑한테 바로 얘기하면 우선 내 말은 믿겠지만 녹음한 것을 들려주기엔 조금 뭔가 작정한 것 같고,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시침이 뗄 게 뻔하기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으로 월, 수, 금요일에만 전화하셨습니다. 신랑이 금요일에 연찬에서 쉬는 날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5시에 퇴근해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 5시 30분 정도이고 신랑은 6시에 퇴근해서 차로 집에 오면 7시 정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5시 30분에서 6시 반 사이에 전화했습니다. 퇴근해서 바로 차 타고 집에 오니 5시 15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신랑이 같이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속사포로 다다다다 얘기하셔서 신랑이 껴들지도 못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넌 왜 대답이 없니? 라고 하셨는데 신랑이 전화기를 가져가서 엄마 항상 이런 식으로 대했냐고 화를 내니 당황하셔서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알게 돼서 창피 당하시고 저한테 사과하고 차단당하시고 조심하시다가 임신한 거 알고서는 잘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밥하기 싫고 그동안 조심하느라 초밥이 먹고 싶어서 외식하려고 나가려는데 남편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내가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남편의 신발 신느라 스피커폰으로 받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 내려놓고 돌아다니시는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대략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 한다고 미운 집만 골라서 가지가지 한다 하면서 계속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거울 보다가 나와서 벙친 모습으로 듣고 있고 신랑도 신발끈 붙잡고 당황해서 듣고 있다가 전화기에 대고 엄마 다 들리거든 하면서 소리 지르니 끊어졌습니다. 신랑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분명 증거가 없으니 모르는 척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자기만 만나고 할 테니 시댁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억울하고 분하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그때는 제가 정말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 생각하니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정말 마음고생 했었습니다. 그때 전화통화 후에 신랑은 시댁에 가서 뒤집어 놓았고 누나는 대체 왜 그러냐고 나보고 결혼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고 난리였나 봅니다. 신랑이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놓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부재중 목록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왕래하지 않았고
가끔 누나만 선물이나 먹을 것 가져와서 들르기만 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궁 수축이 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뺏겼다면서 난리였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며 한탄을 했나 봅니다. 엄마는 내가 몸이 약해서 입원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의 트러블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되자 지금 우리 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아시냐? 지금 임신한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조산기 있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우리 딸 아기 둘 다 이상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다 라고 퍼붓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열받아서 신랑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그것도 내 딸 모함하려고 전화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은 나만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라고 알아서 잘 중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회사에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눌러대길래 봤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라서 쳐다보고 문을 안 열어주니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또 배가 뭉쳐오고 약간 하혈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쳐다만 보고 있고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수축이 심하게 와서 혈관이 터져 하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우선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도 알게 되고 신랑이 죄송하다고 빌고 했지만 와이프도 자기 새끼도 못 지키는 남편과 아빠는 필요 없다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되면 법적으로 해보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도 신랑이 지금까지 잘했다. 나는 더 스트레스 받기 싫다. 라고 일단 말렸습니다. 아빠도 어떡하나 보려고 했었다지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또 시댁 가서 뒤집어 엎었고 이제 심호와도 연 끊자고 앞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119에 실려가고 하니 정말 잘못됐을까봐 울면서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동생 여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알게 된 건 좀 됐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 못하고 있었는데 배가 불러오자 안 되겠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고 해외 파견 근무도 다니고 돈 모아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평범하게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고 저를 만나서 결혼한 거고 시동생은 지방 국립대 가서 석사까지 하고 서울로 취업해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10년을 떨어져 살다가 온 것입니다. 시동생은 우리 엄마가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도 있고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짜증났을 상황이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차피 시댁이 58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우선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혼하면서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출산 3일 후에 결혼해서 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시어머니 찾아올까봐 누나 말고는 시동생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출산을 한지라 수혈도 받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 산후통이 심해서 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라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친정집에서 도우미 불러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출산은 했다는데 애는 볼 수 없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장난이 아니었고 시동생과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의지할 곳도 없는 동서가 고스란히 욕바지가 되었나 봅니다. 처음엔 잘 해보려고 했겠으나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만 귀한 사람이라 점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고 하던 시동생도 겪다 보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글로 쓰진 않지만 동서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제대로 못하자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 얘기가 나오고 시동생이 밤에 술 먹고 울면서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냐고 미치겠다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동서가 2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고민해 보라면서 분가하면 기본 도리는 하고 지내겠다. 친정에서 어느 정도 보태줄 테니 얼마만큼은 준비해서 분가하자. 아니면 이혼하자. 라고 하고 친정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야 할 것 같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찾아올까봐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고 다 좋은 거로 해놓은 거라 친정 들어가면 처분해야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시동생 부부한테 침대와 화장대, TV 같은 것만 가지고 나갈 테니 1000만원 정도에 넘겨줄까? 라고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다음 전세입자 구했으니 우리는 나가겠다고 하고 필요한 짐을 다 빼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니 시동생이 미리 얘기해서 알고는 계셨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제가 마음이 풀린다면 모를까 강요할 생각 없다고 가끔 찾아뵙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동생 부부도 분가해서 나오고 하니 누나가 시어머니한테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먹다가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엄청 한탄하셨다는데 누나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자업자득이라고 했더니 너가 제일 나쁘다고 꺼이꺼이 우셨다고 합니다. 저번 주말에 시동생 부부가 밥을 산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시동생이 형수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알게 됐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하고 동서랑도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속은 상하지만 외동딸 끼고 사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한의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친정에서 사니 마음만은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최근 6개월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무 후련하고 빨리 몸 회복해서 우리 식구끼리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쩌면 다른 분들보단 더 팔자가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시부모들이 많아서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인자한 분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십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아주 인자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더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친정에선 이런 어머님의 실체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시댁에 잘하라고만 하십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돈 욕심 진짜 많습니다. 틱틱 거리시다가도 돈 봉투 내밀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다가 봉투 안을 확인하시고 성에 안 차시면 또 뭐라고 하십니다. 매번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갈 때마다 2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져서 10만원 넣었더니 하시는 말씀, 그래도 20만원은 넣어야지 10만원이 뭐니. 정말 난감합니다. 어머니 환갑 때에도 봉투를 드렸더니 보자마자 열어보시곤 탐탁지 않아 하십니다.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음식 적게 했다고 구박하시고 며느리들이 며칠 전부터 본인 집에서 숙박하면서 음식 장만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시다가도 돈 봉투 드리면 그런 말 싹 들어가십니다. 일일이 다 쓸 순 없지만 아무튼 다 이런 식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형제지간에 이간질도 하십니다. 어머니 맘에 들면 착 달라붙으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자식 붙들고 욕하시고 아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다른 자식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군 주고 누군 주기 싫으냐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셔서 서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항상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시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못났냐는 타령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지겹습니다. 매번 전화하셔서 오라가라 하시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맞벌이 하는 중이고 시댁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정 그러시면 할 일 없는 어머니께서 오시면 좋을 텐데요. 오셔봤자 하시는 소리라고는 돈 이야기밖에 안 하니 오시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김치를 가져다 주시면서 전화통화할 때부터 현관에 들어서기까지 운임비가 50만원이라고 외치시는 우리 시어머니. 김장 비용 따로 드리는데도 그걸로는 부족하신가 봅니다. 항상 제가 내려가서 받아왔었는데 웬일로 오시나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동네방네 제 월급이 얼마라고 돈 많이 번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우리 시어머니. 어머님 생각엔 돈 많이 번다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워낙 해주신 게 없었습니다. 아직도 집 대출받은 거 갚으려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대놓고 아들과 저를 차별하십니다. 아마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더 중요하시겠죠? 소고기 묵국을 끓이시고는 마치 누가 먹다가 남긴 것처럼 국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적게 퍼주시고 게다가 더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힘들까봐 임산부한테 무거운 짐을 들게 하십니까? 정말이지 다른 시어머니들은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가도 임신하면 떠받들어 준다는데 더구나 임신 초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난 젊었을 때 임신 막달까지 물뜨고 다녔다 라고 하시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생활하기 힘들다면서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든다고 하십니다. 생활비를 달라는 소리입니다. 100만원이 무슨 뉴집 개이름인지요? 시어머님이 다니는 모임만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아파트 관리비도 한 달에 몇십만원 나오고 적어도 100만원이랍니다. 형편이 안 되면 모임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아파트 팔고 작은 원룸이나 관리비 적게 나오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빚 갚는 것도 허리가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철없는 우리 신랑은 몇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차를 저질러서 그거 할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차 살 때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예전에 타던 건 중고차였습니다. 그냥 계속 타던가 아니면 싼 걸로 사면 될 것을 새로 사라고 계속 은근히 압박 넣으신 우리 시어머니. 차값으로만 한 달 할부금이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름값까지 하면 더 환장을 노르십니다. 제 월급 고스란히 차값에 넣어주시고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버티던 우리 신랑. 차가 크고 좋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 정말 둘 다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매번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만큼 해서 저만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나 내가 희생을 했다. 물론 키워주셨으니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계속 되풀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도대체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건지 미스테리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도 직장에 다니시지만 전에는 집에 계셨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전화기 붙들고 이 집 저 집 전화해서 들들 볶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시면 다른 취미라도 좀 가지셔야 하는데 말이죠. 들들 볶다가도 모자라면 집으로 오라가라 해서 또 들들 볶습니다. 아버님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지쳐버려서 그래서 결국 일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많이 들들 볶는 건 없어지신 것 같은데 그 습성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아들들이 지쳐서 어머님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이젠 며느리 탓을 하십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만 다니시고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다들 아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머님의 이간질 작전으로 형님네하고도 왠지 서먹하고 소홀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그렇게 좋던 형제지간 사이도 파탄나고 안 보는 거 시간 문제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 안 가서 일을 놓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생활비를 100만원씩 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형님네하고도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누가 저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절 미치게 하는 건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라고 하기엔 정말이지 병적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될 때까지 자식들에게 얘기 또 하고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아무튼 진짜 환장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 듣기 싫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라는 식으로 해드려도 끝도 없고 간섭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십니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심지어는 설거지하는 거, 젖병 씻는 것도 다 간섭하십니다. 애기 젖병 씻는 것도 본인 방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요? 옆에 서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곤 하란 대로 안 하면 막 짜증을 부리시고 어른이니까 그런 거 이해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다 그러시니까 정말 힘듭니다. 머리도 맨날 갈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파마를 해서 머리끈으로 묶어라 등등 제 머리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집안 경조사 비용까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머님께서 액수를 정해주십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내가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들들 볶습니다. 다른 집들도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얼마 내라고 정해주시면 그렇게 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애기 돌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난리십니다. 정말 머리 아픕니다. 식당은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부르고 등등 그렇게 하시던지 말던지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아이에 관한 건 저도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조카가 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른 식당 잡았다가 우리 형님을 계속 들들 볶았습니다. 살짝 걱정되지만 모르겠습니다. 돌 잔치하고 나서 전화 오면 안 받고 당분간 안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선 지금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그렇게 신랑하고 저를 차별하시더니 심지어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요즘엔 슬슬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형님도 한번 찔러보시고 그러다가 안되니 저한테 슬슬 작업 들어오십니다. 니네 집에서 자야 잠이 잘 온다. 왜 이렇게 여기가 편하냐 등등. 집이 좁아서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애기 때문에 이사도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험난한 결혼 생활을 현명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겉으로 보기엔 좋으신 분인데 저를 싫어한다는 걸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자신의 아들, 딸까지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행동들입니다. 아마 지금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며느리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드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드리려고 이해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을 들들 볶고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끊고 살면 또 난리를 치는 시댁 어른들의 이해 못할 행동들,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좋은 시모, 시부를 만나는 것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